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년간 비어있던 상태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곳을 피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서늘한 기운을 느꼈고 밤이 되면 으슥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계획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값싼 가격의 훌륭한 집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부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벽 안에서 울리는 듯한 작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작은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커졌습니다. 부부는 마침내 전문가를 불러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후 소리는 더욱 기이하게 변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이제 분명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로 변했고 심지어 밤이 되면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와 같은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남편은 과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기사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신 이상을 일으켜 가족들을 몰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났고 여러 해 동안 비워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부부는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이사를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도 결국 그 집을 벗어나게 되었다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집은 다시 소문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집은 비어 있으며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여름 저녁이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시골에서 지내던 가족을 떠나 홀로 자취를 시작했다. 내가 얻은 집은 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놀랄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원룸이었다. 건물 주인은 낡았지만 정이 가는 할머니였고 이웃이라고는 몇 층 위에 사는 한 남자뿐이었다. 이웃 남자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라 간간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다. 첫 몇 주 동안은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 내 방 안에 있는 옷장이 갑자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람이나 진동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옷장이 흔들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옷장문을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옷은 그대로 걸려 있었고 다른 물건도 전혀 움직인 흔적이 없었다. 그러다 며칠 뒤 밤에 소리가 났던 옷장의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겁에 질린 나는 옷장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내가 겪는 일이 혼자서만 느끼는 공포라고 생각했던 그때 건물 주인 할머니가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다. 혹시 밤에 옷장 소리 들리니? 그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거 벌써 여러 사람이 떠난 이유란다. 내가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하지만 걱정 말아라. 정말 해가 되는 건 아니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이 집은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고 옷장이 있는 방은 그 가족의 어린 딸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리에 대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믿으며 지내기로 했다. 그러나 밤마다 옷장 소리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점점 그 소리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옷장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나는 똑똑히 보았다. 옷장 거울 너머로 어린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을. 얼음처럼 차가워진 내 몸이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졌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를 결심하고 방을 떠나려던 날 이웃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들었네, 그 소리.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던 내가 방에서 겪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며 옷장을 힐끔 보니 소녀가 나를 향해 인사하는 듯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이제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롭지 못한 그 소녀의 영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집, 그 방은 아직도 여전히 서서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내 방은 기숙사 건물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복도 끝쪽에는 낡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 창문은 밤중에 바람이 불면 으스스한 소리를 내곤 했다. 물론 그 소리는 익숙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방을 같이 쓰는 친구는 집에 갔고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을 쓰고 있었다. 한참 집중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기숙사라 사람들의 이동 소리는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그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방문을 열어 확인해 보려다가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갑자기 방문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너 들리니? 깜짝 놀라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복도에는 긴장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순간 소름이 확 돋아 얼른 문을 닫고 잠갔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창문 쪽에서 또 어떤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 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뒷걸음질 치며 보니 검은 새 한 마리가 창문에 부딪혀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명백히 신경이 곤두섰고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다. 어찌됐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보려 했건만 이번에는 방 안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깜빡거리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형체가 애매하고 뿌연 형상이었는데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모든 기운은 사라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은 조용했다. 숨을 고르고 나서 등을 돌려 방문 쪽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밤 이후로 기숙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괜히 뒤가 신경 쓰였고 기분 나쁜 그림자나 소리가 없는지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내가 과제 스트레스로 꿈을 꾼 거라며 웃어 넘겼다. 나도 그런 걸로 넘기고 싶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복도 끝에 창문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기숙사를 떠날 때까지 그 창문 옆을 지날 때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곤 했다. 그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기묘하고 무서운 순간은 아직도 때때로 꿈속에 나타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혜진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힐링을 위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내려왔다. 할머니 댁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근처에는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었다. 그 폐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이제는 마을의 미신적 요소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교를 고요한 학교라 불렀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폐교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교육기관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르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폐교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고 밤이 되면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폐교를 탐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손전등을 들고 폐교로 향했다. 폐교는 날이 어두워지자 더욱 으스스해 보였고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멈칫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던 혜진은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폐교에 들어서자 그녀는 쌓여있는 먼지와 거미줄로 인해 방치된 세월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던 혜진은 구석진 교실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실의 칠판에는 아직 수업 내용이 남아있었고 허름한 책상들은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교실 한 구석에 먼지가 덮여있는 오래된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혜진은 호기심에 그 공책을 펼쳤다. 그곳에는 초등학생의 필체로 쓰인 일기장이었다. 매일의 일상이 적혀있던 일기에는 마지막 장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다. 수업 중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친구들은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다. 일기를 덮은 혜진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전등은 몇 번 깜박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혜진은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리고 교실에 있는 칠판 위에 혜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작동하지 않는 분필이었을 터인데 그곳에는 혜진의 이름이 붉은 분필로 천천히 새겨지고 있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그림자가 긴 손을 뻗어 그녀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 혜진은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할머니 댁이었다. 곁에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혜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차갑니?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가 물었다. 혜진은 그날의 기억을 잘 이어져내지 못했지만 폐교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 이후 혜진은 그 마을을 떠나 다시는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폐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던 혜진에게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자는 늘 함께 있다고 믿는다. 이후 그 마을 사람들도 더욱 폐교에 대해 터부시하며 그곳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